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에어컨, 네, PCB 기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좀 함이고요. 네, 케이스. 내부를 살펴서, 네, 고장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덮개를 분리한 내부 모습입니다. 이쪽에가 보통 전원부 해당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넓은 거, 이게 메인보드입니다. 네, 그래서 전원부에서 전원을 공급해야지 일을 하는 건데, 일단 일을 못해서 화면이 못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원 공급을 못 해줘서 전체적으로 동작 안 되는지 잠시 분해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분해를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밑에 납된 찌꺼기도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내려놓고. 자, 이때 이제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오고요. 전압을 AC 220, 네, 그러니까 블럭에다 콘센트에 꽂아 놓고 전기를 여기다 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하게 되면, 먼저 이런 경우는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은 이거는, 여기에서 보시면 렌즈는 DC에 맞춰 놓고요. 그대로 이렇게 들려서 봤을 때, 여기가 우리가 보통 대전압 콘덴서, 데콘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대전압 콘덴서, 띠 둘려 있는 곳이 그라운드 마이너스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DC에다 맞춰 놓고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282.2V, 네,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현재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경우는 콘덴서가 10초 안에 다 방전됩니다. 예를 들어서 10V 미만으로 다 방전되는데요. 이거는 전기를 다 뺐는데도 이렇게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손을 대면, 저는 장갑 끼고 항상 이럽니다만, 손을 대면 찌릿 한다든가, 또는 손 자체가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 하다가 테스트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테스트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전기가 이쪽 나머지 쪽에, 약한 쪽에 흘리면서 그쪽에 소화가 되고 그쪽에 뻥 자체가 흡수를 되면서 고장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찔이 돼서 감전, 네, 그 다음에 테스트기 고장, 네, 자칫 주변으로 고장나는 영향이 미친다.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 또 하나 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 대전압 콘덴서의 전기가 이런 식으로 좀 남아 있다. 천천히 방전된다. 네, 그럴 때에는 현재 정상적으로 일을 않고 보통은 1차단이 불량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이제 테스트 수리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에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 네, 데콘 방전기라고 보통 표현도 하게 그러는데, 대용량 콘덴서, 대전압 콘덴서, 좀 고전압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릴레이를 가지고 방전을 하는 겁니다. 전기를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해보시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고요. 내가 전기를 붙였다 끊었다 바이브레이션처럼 이런 식으로, 네, 자기가 알아서 한 번에 빡 가지고 큰 용량을 용접하듯이 방전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방전시키게 되면 부드럽죠. 전압을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찍어 보시면 아까 286V 정도 나왔죠. 지금은 3.5V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전돼서 내부에 있는 전압, 네, 자장 그 값이 좀 이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다시 또 약간 살짝 방전되는, 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완전 크게 좀 더 방전한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근데 저압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선이죠. 하나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전선으로 가지고 좀 더 방전을 시킬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테스터기가 먼저 고장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때는 1차단 고장이다라고 보통 가장 많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해보니까 1차단은 고압측이고 2차단은 저압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압 콘덴서가 방전이 천천히 됐을 때는 주로 1차단 고압측이 불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시 수리에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량난 부품들 시작을 하고, 전기를 꽂아서 잠시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꽂게 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불이 들어오거나 또는 사운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테스트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 여러 자리 이렇게 찍어 보시면 여기에 보통 300V 전압이 측정될 거고요. 잠깐만요. 조심해서 살짝 흡선되지 않도록 하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3V. 네, 파형을 보시면, 네, 파형은 스코프로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땐 전압만 가지고 출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파형이 나오는지, 네, 이와 같이 파형이 나오게 되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측, 트랜스포머에서 2차 측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2차 측의 전압을 측정해 보시면 전압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라운드는 이게 1차 측 그라운드와 2차 측 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2차 측 그라운드를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2V 이런 자리를 찍어 보시면 이게 테스트기 봤을 때 12V. 네, 그리고 여기가 커넥터에서 보시면 이런 자리가, 네, 12V. 5V는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 5V 조심해서 찍으면 이거 5V 출력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네, 잘 됐습니다. 네, 조립을 마치고 이제 전기를 꽂아서 다시 마무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를 꽂으면 전원이 투입되고, 네, 이어서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네, 전압은 이런 자리 이렇게 찍게 되면, 네, 12V 딜레이 전압이 측정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어서 5V는 이런 자리 이렇게 찍게 되면 5V 라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컴이 있는데 그 마이컴은 이번에 스코프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스코프에서 이렇게 살짝 조심해서 찍으면은 저와 같이 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 모양을 전자적으로, 네,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됐고요. 나머지 연결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같은 제품 보내실 때는 이와 같이 몸체 해당되어져 있는 박스가 있는데, 네, 그 안에 전원, 네, 그리고 메인보드 있습니다. 같이 챙겨서 고장 내용하고 전화번호 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잘 수리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